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8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2567포인트, 최근 2650, 최고가 2643, 2643을 찍고 조금 하향세네요. 최고가가 이날은 2일날 2675, 최고치는 2675입니다. 네. 그리고 2500,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 계속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네,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계속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면서, 네, 이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내용 개별적으로도 뭐 좀 최근에 셀트리온 쪽 바이오 쪽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또 다시 주춤, 2차전지도 계속 지지부진, 약간 자동차, 전자, 반도체 뭐 전체적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뭔가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특징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지난번 한번 얘기 드렸는데 추가로 한번 이제 연초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분이 좀 반납되는 모습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왔는데 또 주가가 한 4% 정도 밀리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어떤 흐름인지 좀 여러가지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주가는 밀릴까? 뭐 저는 주시장에서 이제 좀 빼다콤플리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기정사실의 현상, 우리가 어떤 정부가 뭐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처럼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뭐 어떤 소문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런 소문들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진 케이스인 것 같고, 또 뭐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그 악재를 바닥을 치고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케이스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될 수 있겠죠. 카카오가 37,000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과정에서 좀 악재가 연일 이어지고, 뭐 더 이상 이제 카카오 쪽은 우레라 기업에서 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번 정치인들과 아니면 국민의힘과 어떤 적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대표이사 뭐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그 다음에 SM 이슈, 모든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이게 이제 기업 경영을 못할 정도로 회사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어짐에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투매 구간에서 악재들은 이제 좀 막바지 베타콤플리,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한 게 정점이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었는데 막바지에 오히려 이전 상장과 동시 주가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도 뭐 단기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단기적으로 13만원을 찍고 24만원까지 올라온 이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야 뭐 아무 변화가 없겠지만 저가에서 매수한 뭐 15만원 언더에서 15만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24만원이란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던,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던 그런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 이어서 어제 오늘 뭐 지난주도 좀 그런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 것들도 이제 그런 역할이, 좀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된 게 아닌가. 뉴스가 나왔음에도 이제 이 뉴스에 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기관 투자자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현상들 하나하나가 주가를
결정짓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5만원 찍고 13만원 찍었으니까 거의 2배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되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베타cum 분리 현상이 설명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엔 또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악재가 나오고 계속 반복되겠죠. 주식은 계속 이런 과정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판단을 늘 얘기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어떤 정보를 보고 누군가가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참고는 하되 항상 참고는 하되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 예. 그 누가 와도 서정진 회장의 말도 맹신해서는 안 되고 뭐 셀트리온만 분석한 애널리스트의 말도 100%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관련 핵심 유튜버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총합적인 모든 의견의 어떤 결과치를 딱 책임질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돈은 본인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주 뭐든 주식이든 뭐 삼성전자든 뭐 포스코 DX든 뭐 카카오든 결국은 그 돈을 만든 사람도 본인이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 돈을 최종적으로 사고 파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투자 판단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손해를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든 어떤 애널리스트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 사람들만 믿고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 사기도 너무 많고요. 뭐 투자 사칭도 너무 많고요. 뭐 최근에도 보면 뭐 누구 뭐 박순혁 이사 뭐 작가 관련돼서 뭐 그다음에 뭐 유명한 조인성 뭐 그다음에 뭐 또 누구였죠? 뭐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딥페이크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그냥 가상의 AI로 만들어낸 조인성이 뭐 좋은 일을 한다. 뭐 박순영 작가가 뭐 추천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뭐 5천만 원 막 1억 막 투자를 했는데 그 돈 전부가 다 사라지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투자도 안 되고 계좌는 뭐 홍콩에 있고 뭐 중국에 상해에 있고 막 근데 해외 계좌에 이제 돈이 들어간 순간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대포 통장이고 전화번호도 전화하고 뭐 카카오도 다 대포고 전부 해외 계좌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경찰들도 잡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돈을 절대 타인에게 맡기서는 안 된다. 아끼서는 안 된다. 항상 자기 계좌로 자기 계산하에 자기 판단하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된다. 그 어떤 서정진 회장이 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뭐 묻어서 수익을 내주겠다. 뭐 서정진 회장이라고 해도 그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누구 뭐 셀트리온 관련돼서 지금 뭐 유명한 유튜버들 뭐 그 사람이 관리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수익 나면 수익금 1분도 안 받게 1,000원도 안 받겠다. 대신에 수익 매도하시면 그거 전부 다 본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좌 옮겨달라고 주식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냥 본인이 나 바보예요, 그냥 나 그냥 멍청이에요, 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꼭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현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뭐 이제 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눌림 받고 뭐 241선 뭐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겠죠. 121, 241선에서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거고 아무리 뭐 밀린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들 이제 뭐 서서히 기술적인 흐름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241, 121선도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했고 일목균형표도 선행스팬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상에서 조정이 올지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나쁜 쪽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어차피 뭐 당장 파실 게 아니라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분산 투자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한 기업의 업종에 투자하지 마시고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습관을 계속 가지시고 매매도 항상 한 번에 샀다 팔았다 전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계속 습관화하시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항상 틀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틀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틀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맞았던 분도 앞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까지 계속 틀렸던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틀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맞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주식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으면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생겨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낙담도 하실 필요 없고 너무 긍정적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식은 주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 어떤 삶에 자기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다.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돈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깜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떨어진 것도 깜빡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방송도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다른 주식 방송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좀 힘든 구간이지만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